최근 들어서 이 법정 정년 연장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이렇게 많이 나오게 된 배경이 어떻게 될까요? 네, 결과적으로는 고령화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국민연금 그 수급 개시 연령이 60세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 합의를 빨리 도출해서 어떤 그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를 이제 해야지 지금 거기에 맞출 수 있는 어떤 상황이 되는 거죠. 네, 안녕하십니까. HR 레시피 강 셰프, 정 셰프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강 노무사님. 예. 몇 살까지 일하고 싶어요? 요즘에 아무래도 100세 시대 아닙니까? 네. 저는 한 80살까지는 일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무사님 한 90까지 일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저도 한 80까지 일하면 뭐 좋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사람마다 생각은 다르겠죠. 자, 근데 우리나라 법정 정년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시죠? 네, 60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노무사님이 생각한 거랑 20년 차이 나는데 어떡하죠?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요. 네. 요즘에 이 법정 정년을 연장해야 되는 이슈가 뭐 언론 기사나 이제 포털 보면은 왕왕 나오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이 화두로 이제 떠오르고 있는데 여러 의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필요성은 뭐 누구나 알고 있지만 이게 뭐 청년 취업도 어렵다 보니까 요즘에 합의를 이끌어내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해외 사례도 보면은 우리를 먼저 앞서갔던 선진국들은 대부분 뭐 정년 연장이라든지 뭐 정년을 없애는 거에 대한 얘기를 이미 많이 해왔잖아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정년 폐지론자를 이제 주장하고 있거든요. 이유는 이제 뭐 정년을 없애서 다 내보내자 이런 관점은 아니고 요즘에 그 주변에 70세 어르신들 보면 할아버지 같아요, 할머니 같아요, 아니면 그냥 아저씨 같아요. 아저씨 같죠. 정정하신 분. 보면 겉으로 보면은 되게 건강해 보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정년은 60세고 지금 일을 계속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 못한다는 게 되게 아쉬워서 아니 일을 할 수 있으면 정년 없이 뭐 계속 내가 생산성을 낼 수 있고 기여를 할 수 있으면 일할 수 있게 하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은 이런 그 정년을 연장하는 이슈와 관련해서 우리 여러 가지도 해보고 또 만약에 기업 입장에서 건강한 대응하기 위해서 어떻게 또 해야 되는지 이런 얘기도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정년 연장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앞서서 우리나라의 어떤 법적 정년 제도에 대한 연역이나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우리나라 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법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법률이 너무 길어서 저 숨이 딸리는데 이제 고령자 고용법이라고 그냥 줄여서 이제 얘기를 할게요. 이 고령자 고용법 19조 제1항에서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 이제 이렇게 정하면서 2항에서는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한다. 이렇게 이제 하고 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미니멈 60세 이상의 정년을 의무적으로 회사가 보장을 해줘야 된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죠. 이게 뭐 원래부터 이렇게 규정이 돼 있었나요? 원래부터 그런 건 아니었죠. 예전에 저희 기억을 더듬어 보면 2000년대 초반이나 201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회사마다 정년이 다 달랐죠. 그래서 뭐 55세, 58세, 56세 달랐는데 2013년 개정을 통해서 법정 정년 60세가 의무화 이제 된 겁니다. 대신 유예 기간을 두면서 공공기관 그리고 300인 이상 기업은 2016년부터 그 다음에 300인 미만 기업은 2017년부터 60세 이상 법정 정년을 단계적으로 시행한 것에 이제 불과하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연수를 따져보면 10년이 채 안 됐죠. 이런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말씀해주신 대로 개정법 시행된 지 10년이 채 안 되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 법정 정년 연장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렇게 많이 나오게 된 배경이 어떻게 될까요? 결과적으로는 고령화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슈가 이제 고령화라는 것인데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처럼 이제 고령화, 초고령화 사회로 굉장히 이제 급속한 속도로 이제 진행이 이제 되고 있다는 것이 매우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런데 고령화는 이제 이해하겠지만
여전히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이제 여건이 이제 됨에도 불구하고 60세가 되면 이제 나가야 되니까 난 지금 80살까지도 팔팔한데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런 이슈가 있고 두 번째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국민연금 그 수급 개시 연령이 60세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2033년부터는 지금 65세로 이제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법정 정년이 60세이고 만약에 연금 개시 수급 연령이 65세로 확정돼 버리면 5년이라는 공백이 생기잖아요. 맞습니다. 그 공백 동안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것이 지금 국가적인 엄청 고민이 되는 포인트고 잘못하면 재앙이라고 부를 정도로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언론에서 이런 법정 정년이나 이제 연장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자 33년 65세 수급 개시가 시작되는데 8년이 금방 가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 합의를 빨리 도출해서 어떤 그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를 이제 해야지 지금 거기에 맞출 수 있는 어떤 상황이 되는 거죠. 이게 시간이 이제 별로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굉장히 막막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가 어떤 참고를 할 만한 해외 사례 같은 게 있을까요? 유럽도 있고 미국도 있고 이제 일본도 있고 한데 늘 우리가 많이 참고하는 국가가 이제 일본입니다. 왜냐면은 법제도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옆에 있는 나라고, 그 다음에 고령화에 대한 부분도 먼저 경험을 해서 법제화를 했기 때문에 참고할 만한데, 자, 제가 한번 좀 설명을 해볼게요. 일본은요, 그 1986년에 이제 고령자 고용안정법에서 이 60세 정년을 권장하는 노력 의무로 설정을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8년이 지난 1994년에 60세 정년을 법적으로 의무화시키는 이제 개정 규정을 이제 만들었죠. 그 다음에 이제 한 10년 정도 지난 2004년에는 65세 계속 고용 의무로 다시 한번 변경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2004년부터는 이제 65세까지 고용을 보장해야 되는 방향까지 나아간 거라고 볼 수 있죠. 사실상 뭐 시기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나라와 좀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가는 것 같은데 이 65세 정년 연장이 아니라 65세 계속 고용 의무로 변경됐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조금 다르게 들리거든요. 이 부분을 자세히 보셔야 되는데 일본은 현재 시점에도 법정 정년은 60세입니다. 60세인데 계속 고용 의무를 법제화했을 뿐이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법정 정년을 65세로 일괄 늘린 게 아니고요. 이제 계속 고용 의무를 이제 규정하면서 세 가지가 가능하다고 한 겁니다. 첫 번째는 정년을 65세로 회사가 늘려버리는 게 가능하고, 두 번째는 그게 아니라면 60세 이후에 만 65세까지 매년 고용을 연장해 주는 것을 무조건 보장해 줘야 되는 65세 계속 고용 보장 의무를 이제 만들 수도 있고, 세 번째는 이제 아예 정년을 폐지해 버리는 거를 갈 수도 이제 있겠죠. 근데 일본에서 통계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80%의 기업들이 정년을 이제 늘리는 게 아니라 그냥 65세까지 계속 고용을 보장해주는 방식을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정부 입장에서야 제일 간단한 방식은 법정 정년이 65세다 이렇게 해버리면 간단할 텐데, 이제 기업이 갖는 부담이라든지 또는 청년 취업에 대한 이슈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담들이 있다 보니까 어떤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려면 중간 지점에서 정년을 자체를 그냥 늘려버리는 방식도 가능하지만 최소한 65세까지 계속 고용을 보장해주는 방식도 가능하다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계속 고용 보장이라는 것은 어떤 근로 조건을 좀 조정해서 계속 근로를 하게만 하면 된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의 그 소위 말하는 촉탁직 이런 제도 있잖아요. 보통 만 60세 정년 이제 끝나셔도 뭐 일을 할 만하고 일 자체가 수행하기가 뭐 어렵지 않으면 뭐 61세, 62세, 63세 고용을 계속 해주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건 의무는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방식으로 문제를 풀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정년이 끝나고 나서는 근로조건을 새로 정해야 되니까 이제 근로조건에 대한 조정 같은 것들이 일어날 수 있겠죠. 향후 우리나라는 어떤 방향으로 좀 가게 될 거라고 보시나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도 답이 없고
근데 이제 우리가 옆 나라 사례도 보고 네. 그다음 우리 현상도 보고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면 네. 어떤 방향으로 갈지에 대한 이제 예측이 이제 될 수 있는데 네. 일단 제 생각이에요. 네. 저희 그 생각에는 법정 정년 자체를 60세에서 65세로 늘려버리는 선택을 쉽게 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우리나라 여전히 청년 취업 이제 이슈가 있고 네. 기업에서 부담해야 되는 인건비 이슈라든지 네. 생산성 이슈라든지 여러 가지가 복합적이기 때문에 네. 국가 입장에서도 기업에게 무조건 65세 정년을 늘리세요라는 이런 조치를 취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제 이런 예측을 좀 해보는데 네. 뭐 노동계에서는 당연히 어떻게 할까요? 정년 연장하자. 네, 그냥 원천적으로 65세 이상으로 정년을 늘려달라라고 이제 요구를 할 텐데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겠죠. 네. 네. 그러면 이제 관련해서 저희가 좀 뭐 참고할 만한 자료 같은 것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최근에 그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서 네.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네. 지난 5월 8일이었는데 이 위원회 그 공익위원들이 네. 고령자 계속 고용 의무 제도화라는 제언을 발표했습니다. 네. 자, 제목이 뭐냐면은 네. 고령자 계속 고용 의무 제도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뭐 주요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일본의 계속 고용 보장 의무화와 유사한 느낌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네. 분명히 발표 제목이 법정 정년 연장이 아니라 네. 고령자 계속 고용 의무 제도화라고 이제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이 좀 의미가 있는데 물론 이대로 흘러가지는 않을 수도 있겠죠. 네. 네. 자, 그러면은 이 자료를 이제 보니까 이제 네. 이런 관점이 있습니다. 원칙은 노사 합의로 60세 이상으로 이제 또는 65세까지 정년을 원천적으로 늘릴 수도 있다. 네. 근데 노사 합의가 전제이기 때문에 네. 자율적인 네.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네. 들면 노조가 좀 잘 되어 있거나 이러면은 합의를 끌어내려는 시도들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겠지만 네. 그게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최소한 65세까지 계속 고용을 이제 보장하는 제도를 이제 의무화한다는 이제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네. 결과적으로는 이제 일본 같이 네. 이제 계속 고용 의무를 65세까지만 보장해주면 괜찮은 네. 방향성을 잡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말씀해주신 대로 네. 이제 노사 합의가 잘 안 돼서 네. 계속 고용 의무 제도로 이제 가게 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대부분이 그럴 것 같은데 네, 네. 그런 경우에는 어떤 상황이 좀 발생하게 될지. 결국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 계속 고용 의무 관점에서 간다. 정년이 연장되지 않아서. 자, 그렇다면은 일단 법정 정년이 60세라는 거는 변함이 없는 거죠. 네. 대신 65세까지 계속 고용을 이제 해줘야 된다는 것인데 네. 결국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많은 회사들이 운영하는 이 촉탁직 같은 네. 이제 느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해야 된다는 이제 네. 상황이고 네. 자, 그 상황에서 자, 기업은 동일한 임금을 주려고 하지 않겠죠. 네. 생산성이 그만큼 나면 모르겠지만 맞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네. 임금을 하향 조정한다라든지 네. 직무를 변경한다라든지 네. 또는 근로시간을 조정한다라든지 이런 형태의 근로조건 변경 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고 네. 그러면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에 기반해서 65세까지 고용이 쭉 이어지는 구조가 네. 되겠죠. 말씀해주신 대로 경사노위 안에 따르면 네. 이게 근로조건 재조정할 때 너무 하향 조정이 되지 않도록 하는 뭐 최소한의 장치 정도는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뭐 극단적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계속 고용할게요. 근데 예를 들어 정년퇴직 직전에 7천만 원 받았는데 연봉 최저임금 이렇게 하면 예. 사실 근로자 입장에서는 나 여기서 그냥 있느니 딴 데 가는 게 그렇죠. 낫지. 네.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아마 그 법제화 될 때 네. 이런 장치를 걸겠죠. 네. 이런 안전장치를 걸 텐데 네. 제가 볼 때는 결국은 불합리한 차별적 관점에서 접근을 하게 될 것으로 네. 이제 생각이 들고 네. 그렇다면 어떤 직무의 가치라든지 근로시간의 양이라든지 네. 또 이런 기준점들을 회사가 잘 잡아야 되는 그런 네. 이슈들이 발생할 수 있겠죠.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사노위 안에 따르면 좀 네. 구체적으로 뭐 어떤
예시가 좀 있을까요? 네, 제가 표를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경사노위에 이제 공익위원들이 발표한 안행군 구체화를 어떻게 적용할 예정이냐, 이 계속 고용 의무를. 그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올해 만약에 이제 고령자 고용 촉진법을 개정한다라면은 유예 기간을 2년 정도 둬가지고 2027년까지는 이제 적용을 안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2028년부터 29년까지는 이제 계속 고용 의무를 62세로 늘리고, 그 다음에 2030년부터 31년까지는 63세로 늘리고, 그 다음에 2032년에 64세로 늘렸다가 2033년 자,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65세가 되는 거에 맞춰서 계속 고용 의무를 65세까지로 늘리는 방식으로 가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저희가 여기까지 좀 거시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봤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 기업에서는 이런 변화에 맞춰서 어떤 준비를 좀 해야 되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단편적이거나 기술적인 얘기 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그것을 통해서 근원적인 문제 해결이 되는 것도 아니고, 첫 번째는요. 기계적으로 임금 피크제를 적용하는 것은 지양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 법정 정년 60세 의무화될 때 불이 났던 게 뭐냐면 임금 피크제 컨설팅이었어요. 임금 피크제가 뭐예요? 임금 피크제는 이제 특정 연령에 도달하면 정년 연장과 함께 임금을 순차적으로 낮추는 그런 제도잖아요. 그때 아마 기억이 나실 텐데 58세, 55세를 정년으로 두고 있던 회사가 이제 60세로 늘리니까 인건비 부담이 되니까요. 자, 만약에 60세 정년으로는 늘리는데 한 58세부터 막 30%, 40% 임금을 삭감하겠다. 결정적으로는 연령을 이유로 해서 깎는 거죠. 생산성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수도 있고 하는 일은 똑같은데 연령 이슈로 해서 임금을 기계적으로 삭감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것은 철저하게 인건비 관점이죠. 인건비 관점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법에서 어떻게 되냐면 뭐 임금체계 개편을 할 수 있다 돼 있으니까 했는데 부작용이 많았죠.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그 임금 피크제 시행하고 난 이후에 법원에 어떤 소송이 막 엄청 많이 있었어요? 뭐 임금 피크제가 적법하지 않다. 그 고령자 고용 그 촉진법상 이 불합리한 차별 아니냐, 뭐 이런 소송 또는 뭐 그 자체가 무효다, 마다 이제 이런 엄청난 소송들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거든요. 얼마나 사회적으로 비효율적입니까? 두 번째는요, 기업 내에서 발생한 이 비효율성입니다. 2년 뒤면 정년이라서 나 일도 안 바뀌고 근로시간 똑같은데 회사에서 임금을 30%, 40% 깎았어요. 물론 뭐 제도에 의해서 일을 할 때 어떤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의욕이 그냥 땅바닥에 떨어질 것 같아요. 땅바닥에 떨어지죠. 자, 근데 이런 현상이 60세부터 생기는 게 아니죠. 2년 전부터 생긴다는 거죠. 근데 또 사람들이 어떤 인식이 생기냐, 나 58세부터 임금 피크제니까 또 그 전부터 이미 그 현상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개인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당장 눈에 보이는 인건비 깎았다고 좋아하지만 사실은 깎아서 주는 인건비만큼의 생산성도 전혀 안 나는 상황이 벌어지고 그런 사람들이 계속 늘어난다 생각하면 이건 보통 일이 아닌데, 만약 예전에 그 임금 피크제를 지금 65세 연장을 된다고 했을 때 막 고민을 이제 적용해야지 하신다면은 지금 이건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거는 좀 지양하시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뭐 또 다른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결과적으로는 이게 이제 제가 볼 땐 유일한 대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직무 기반 성과 중심 인사관리 체계 전환이 필수라고 생각해요. 소위 예담이 말하는 목적 중심 HR로의 전환이 이제 핵심이라고 하는데 정년이 늘어나는 걸 기업이 왜 부담스러워할까요? 인건비 부담도 있고 그리고 생산성이 그만큼 안 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인건비 부담을 흔히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인건비 부담을 왜 느끼냐? 우리나라 임금 체계는 아직도 상당수 기업이 연공에 기반해서 임금이 올라가도록 되어 있는 구조가 이제 있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저는 그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과거에는 괜찮았어요. 뭐 성장세가 뚜렷하고 기업이 많은 이익을 내고 이제 이렇게 할 때는 연공 베이스로 임금을 올려줘도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사실은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조직 내에서도 연공에 기반해서 하는 일이 비슷한데 연차가 높다는 이유로 임금을 많이 받는 것에 대한 조직원들의 이 공정성 이제 제기 포인트가 많이 있거든요. 만약에 직무 가치에 기반해서
개인의 어떤 기본 연봉이 공정하게 책정이 되고 그 다음에 1년 동안 일을 한 결과나 그 과정을 공정하게 반영을 해가지고 네. 이제 기여 차이를 반영해 줄 수 있는 구조라면 사실 기업에서는 연차가 올라간다고 해서 또는 이 정년이 늘어난다 그래서 느끼는 부담은 굉장히 덜할 것 같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이제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근데 또 이제 노동계 입장에서 볼 때는 직무 기반 성과 중심 이러면 이제 알레르기 현상을 그렇죠. 이제 보이는 건데 네. 사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회적 합의가 굉장히 또 중요하다는 거죠. 네. 목적 중심 인사관리, 직무 기반 성과 중심 인사관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이 부분은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네. 자, 먼저 직무 기반에 대한 것과 성과 중심에 대한 걸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가려는 것은 목적 중심 HR이에요. 네. 그러니까 인사관리. 조직은 늘 미션과 비전, 핵심 가치라는 중요한 지향점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지향점을 잘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 개인에게는 일이 주어져 있다는 거죠. 목적을 상실한 기업이 많은데 두 가지예요. 사명, 비전, 핵심 가치를 놓치고 있고 네. 그 다음에는 일을 수행하는 개개인이 그 사람들이 목적을 상실했어요. 네. 소위 말하는 그냥 이제 8시간 일을 하고 집에 가는 것을 반복하는 형태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 애정도 안 생기고 내가 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나 이런 의식도 들고 회사 입장에서는 생산성이 안 생기고 네. 이런 문제들이 이제 생기는 건데 먼저 이제 직무 기반이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태스크에 기반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네. 일이 가지고 있는 본래 성과 책임을 명확히 규명하고 일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네. 자, 그래서 그냥 일을 한다가 아니라 내가 이 일에서 궁극적으로 달성해야 되는 성과 책임이 어떤 건지를 조직과 개인이 명확히 한 다음에 그것에 대한 영향력을 낼 수 있도록 열심히 이제 일하도록 돕는 기반을 네. 마련해 준다. 그래서 왜 우리 직무기술서도 이제 잘 만들어야 되고 또 이 직무기술서 안에 있는 일의 내용뿐만 아니라 이 목적을 잘 인식하고 일할 수 있도록 조직이 도와야 되고 그 다음에 구조적으로 직급체계 개편 같은 것들이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네. 최소한 역할 중심으로 명확히 내가 기대치를 설정하고 일을 할 수 있는 네.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저는 이게 왜 중요하다 그러냐면은 생각해보세요. 조직의 미션과 비전, 핵심 가치를 어떤 직원이 잘 이해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일의 내용뿐만 아니라 목적 같은 성과 책임을 인식하고 일하고 있어요. 네. 아니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그렇죠. 나이가 65세든 70세든 그런 직원 필요한 거 아니에요?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정년은 상관이 네.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네. 당연히 직무 기반으로 모두 연결돼서 결정돼요. 연봉이 연결돼서 결정되면 네. 되게 공정한 연결 지점이 생기는 거죠. 네. 자, 두 번째는요. 성과 중심이라는 포인트인데 네. 직무에 기반해서 자기 성과 책임을 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그걸 도와주는 이제 조직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일의 과정과 결과를 보니까 정말 좋은 성과 책임에 의미 있는 결과들을 많이 기여를 했어요. 네. 자, 그런 사람들을 인정해준다. 그렇게 이제 되면은 나이가 중요한가요? 저는 중요하지 않죠. 중요하지 않죠. 중요한 성과에 기여할 수 있으면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오해가 성과라는 걸 너무 싫어해요, 사람들이. 자꾸 성과를 뭐로 생각하니까 매출, 네. 이익, 막 지표, 압박, 짜내기 뭐 이런 거 생각하니까. 네. 근데 성과 책임은 그게 아니잖아요. 네. 중요한 우리 일의 목적을 개개인이 자율성에 기반해서 인식하고 네. 내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찾고 일한다는 거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인정과 육성이거든요. 자, 아니 나이가 많건 적건 이 성과 책임 분명히 인식하고 이런 사람 인정해주고 그 다음에 그걸 달성할 수 있도록 조직이 육성해주고 네. 자, 그런 제도를 운영한다라면은 직무 기반 성과 중심의 이 목적 중심 HR이 잘 구현될 것이고 자, 그러면 제도들이 어떻게 세팅돼요? 그에 맞게끔 돌아가겠죠. 네. 그러면 인위적으로 삭감할 필요도 없는 거죠. 맞습니다. 그에 맞게끔 이제 공정한 보상이 주어질 테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변화 방향이 이제 선제적으로 고민돼야 된다는 겁니다. 네. 이미 법제화되고 막 하라 그러면은 많이 복잡해져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본질을 잘 이해하고 네. 제도화하고 네. 그다음에 운영하는 것을 네. 이제 시작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이 정년 연장도 그렇고 뭐 네. 주 4일제 이슈도 그렇고 네.
언뜻 보면 법적, 노무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부분으로 보이지만 결국에는 이제 목적을 찾는 것부터 목적을 찾는 것이 어떤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확한 인식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법정 정년을 늘린다, 뭐 계속 고용 의무를 보장한다. 그러면은 자꾸 65세, 63세, 70세, 그러니까 이런 나이, 뭐 인건비 증가 이렇게만 자꾸 접근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일하는 방식의 근본을 바꾼다라든지 또는 목적을 잃었던 조직들이 목적을 찾는다라든지 이런 또 근본적으로 건강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오히려 기회다. 저는 이렇게 이제 보면서 사회적 합의도 중요하지만 기업이 이런 것을 준비하고 대응할 수 있는 시간 여유가 아직은 있으니 우리가 한번 도전해보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예담 HR 컨설팅은 그런 것을 도와드릴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오늘 정년 연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촬영일 기준으로 다가오는 대선에서도 굉장히 핫 이슈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기업에서도 적절하게 대응을 하시기를 좀 바라겠고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서 사회적 합의도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까지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